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좋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춤했었죠. 어제 수요일 시장에서 다소 좀 고점에서 밀리나 싶더니 오늘 목요일 재차 상승했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잘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올라가는 거 구경만 하고 제대로 된 수익은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내년까지도 수익 낼 수 있는,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아마 오르겠지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입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잘 올라가죠. 이게 국내 주식 시장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요. 특히 아시아, 니케이, 갓권 이런 데가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물론 이제 독일 증시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죠. 지금 독일 지수 보고 계시는데 글로벌 증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올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도 그렇게 막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니케이 보시고, 니케이입니다. 지금 니케이 쭉 뻗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갓권 한번, 갓권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증시도 쭉 뻗어 올라갔고, 한국 보자고요. 코스피도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10월 23일자 유튜브 투자 전략을 반드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자입니다. 이때 국내 주식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죠. (10월 23일) 제목, 코스피 신고가 터져도 수익 안 난다. 10월 23일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요쯤 되겠죠. 코스피가 신고가를 치더라도 수익이 안 날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해서 지금 10월 초, 9월 초부터 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다. 코스피가 갈 거고 코스닥은 주춤할 거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왜 뻗어서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환율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10월 23일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날 정도가 되겠죠. 10월 23일. 자,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급락세를 보입니다. 제가 환율 주식하면서 많이 관심있게 봐야지 되고, 연동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하고 역외관계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은 환율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순간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는 뻗어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0월 23일자 투자 전략입니다. 아마도 이날 삼성증권을 같이 추천을 했겠죠. 자, 다시 지수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거기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일순간에 다 반영이 되죠.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대만도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하고 상관이 있는 게 뭡니까? 외국인 순매수죠. 자,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보세요. 그때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의 주도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것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시작은 예측 가능한 범위다, 불가능한 범위다. 예측 가능한 범위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투자 전략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지표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을 해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맹신은 하지 마세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 예측이 어렵고 그 범위에 벗어난 시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분석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따라다니면 수익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10월 8일날 투자 전략도 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10월 8일날 투자 전략, 코스피 예상을 뛰어넘는 큰 랠리를 준비하다. 여기서 제가 코스피가 랠리 10월 8일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에 걸리는데 이때 코스피 예상을 뛰어넘는 큰 랠리를 준비한다라고 주장한 부분, 여기서 이날 투자 전략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랠리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서브타이틀을 보시면 버리지 못하는 자 주식하지 말아라. 이날 투자 전략의 요점은 물린 종목 다 팔아버리라는 거였어요. 물렸다. 오래 보유하고 있었다. 코스닥, 성장주 그냥 다 팔아버리라는 거였어요. 자,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관련주들도 엄청 떨어지다가 최근에 반짝 올랐어요. 그러면 회복했나요? 수익?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때 버려라. 왜 이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이미 9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성장주,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수급, 랠리가 펼쳐졌다면 변화할 거라는 거였어요. 코스피, 우량주, 성장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강할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변화가 왔죠. 서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달 들어서면서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0월 8일날 제 투자 전략을 듣고 버릴 거 버리시고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셨다면 지금쯤 우량주로도 계좌 수익 30%는 나 있을 거예요. 우량주로도. 여러분들 괜히 잡주들 테마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수수료 까이고 어쩌다 한 종목 먹고 두 종목에서 손절 치고 이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투자는 이미 상반기 때 끝났었어야지 맞죠? 6월, 7월 이때 그건 끝났었어야지 맞죠? 그건 그때 맞는 투자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시장에 개미떼들 수급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흐름은 계속 있죠. 그럼 뭐예요? 좀 올라가서 따라 들어가면은 얼마 안 있다가 떨어질 거고 손절 치면은 또 좀 오르다가 또 떨어질 거고 그래서 밑에서 밑에서 잡는 잡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안 올라가죠 그럼. 응? 그러고 잡고 있다가 여기서 급등주 잘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떨어지는 거 기다려서 밑에서 잡는다고 잡았어. 더 떨어져요. 여기서 밑에서 잡았는데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그럼 손절도 못해요. 밑에서 잡았는데 더 떨어지면 손절도 못해요.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계좌에 물려있던 게 10월달 다 물려있었어요. 제가 그때 10월 8일날 버리지 못하는 자 주식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버리고 우량주로 옮겨 타라. 강조드렸잖아요. 지금은 예측 가능한 시장입니다. 리드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아까 말씀드렸고 10월 30일 성장주 살까 가치주 살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치주를 사라는 얘기였죠. 코스피가 만나니 그대로 계속 드렸던 거예요. 10월 30일까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코스피 폭등. 자,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대중적으로 머리를 잘 굴려서 한다는 대로 투자를 할 때 수익은 안 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니까. 바보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좀 더 깊은 생각, 미리 준비하는 생각, 대응 꼭 필요하죠. 이런 차원에서의 오늘 주제입니다. 언택트는 끝났다. 컨택트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 목요일이고요. 오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3월달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3월달에 나왔던 수준까지 이미 갔습니다. 그런데 왜 언택트가 아니고 컨택트냐? 3월달부터 내내 언택트였어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언택트는 7월, 8월? 뭐 길게 가서 9월? 끝냈었어야지 돼요. 언택트는. 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고 더 확산되고 있지 줄지 않아요. 문제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백신의 희망이 이미 시장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리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순간순간 자극적인 소식들이 나왔을 때만, 그때만 올라가겠죠. 언택트 주들이 잠깐, 그때만 잠깐 올라가고 다시 하락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적정 주가 수준을 벗어났던 건 이미 한참이고, 주가는 분산 국면이고, 이후에 언제 또 그 가격을 찾을지도 미지수인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의 자극을 받아서 종목을 볼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미리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백신이 언제 우리 한국에서 접종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가깝게 와 있죠. 유럽도 아마도 그렇게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이미 다 올랐던 거, 확진자 수 아무리 늘어나도 이제 백신 나올 건데 가겠냐는 거죠. 올라가면 팔아라. 단타도 하지 말아요. 단타 잘못하다가 물립니다. 몇 개들 있죠. 뭐 국내 증시에도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비대면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 코로나하고 엮여 있는 종목들. 추천주는 종목들을 막 말씀드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이라고 종목 이름을 이렇게 비추하는 것들은 특정해서 종목 이름을 얘기하면은 상당히들 싫어하더라고요. 안티도 막 생기고. 근데 그거 안티할 시간에 정신 차리시고 손절하세요. 그게 더 맞아요. 아무리 본인이 가진 종목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안티를 하더라도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더 많이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뇌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더 좋으십니다. 정당한 근거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해요. 종목에 대해서. 근데 이 종목을 나쁘다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기는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뇌구조에서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지 되냐. 컨택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컨택트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컨택트 관련주들이 수익이 안 좋았던 건 1년, 2년, 2년간의 일시적인 수익 악화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큰 우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백신 접종이 일반화돼 버리면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과 공격적인 해외여행들 넘쳐날 겁니다. 그럼 일단 여행주들 떠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행주들 중에서도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있는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가 여행주 중에서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면에서 접근한다면은 하나투어라는 종목도 보이긴 할 텐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호응은 또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에도 시장의 호응은 또 많습니다. 보세요. 벌써 움직임들이 있죠? 야, 코로나가 이 사태인데 벌써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어? 물론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러한 유들의 종목들을 보낼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행주 물론 괜찮지만 GKL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GKL도 우량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과의 어떠한 기류, 파라다이스, GKL 이 밖에도 찾아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어떤 게 컨택트일까, 어떤 게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있는 산업들이니까, 업종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리드에 잘 따라와 달라. 제가 이제 자주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현대차, 자 포트 구성한 다음에 현대차, KB금융, 금융대표주, 삼성증권,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는 좀 성장주로 놔두면 좋겠다.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